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파행이 됐고요. 또 오늘은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어제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네.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 정관이후 또 라임 사건 수임 등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김오수 후보자가 해명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됐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시종일관 여야 의원들이 진지하게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기됐던 문제들 있죠. 네.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느냐, 또 라임 사건 이런 수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건지 직접 수임한 사건을 변호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했고요. 네. 아들 채용과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불공정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충분히 검증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야 입장에 따라서는 적격 부적격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이 확인해 볼 일이 없을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되고 있었는데 네.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네.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고 이러다가 이제 파행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청문회 어저께가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서 정부에 보내야 되는 마지막 시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제 청문회 마치고 보고서까지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한을 넘겨버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부에서 5일간의 시한을 정해서 5월 31일까지 네.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재송부 요청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문회 막판에 이렇게 파행이 되면서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청문회 파행의 원인은 민주당 의원의 막말과 인격 모독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완결됐다고 볼 수 없고 또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다 봤으니까 야당 법사위원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자격과 관련된 또는 자질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간부로서 쭉 재직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또 법무차관으로서 장관을 3분이나 모셔봤으니까, 이 검찰을 지휘하는 데는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데, 일테면 이게 이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에 대한 적격 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고서 채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만든 감도 없지 않습니다. 상호 좀 이 도발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 당 의원의 이 이름과 얼굴 관련된 사안 이런 것들이 이제 PPT 화면에 띄우면서 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이제 의원들끼리의 이 상호 공격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서 라임 옵티머스 수임 문제 때문에 총장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총장님 말씀처럼 어제 있었던 그런 상호 간의 대치 파행 이것이 더 중심적인 문제다라고 보신다면 혹시라도 일부러 명분을 좀 만든 것 같다는 거죠. 처음부터요? 라임 옵티머스 수임 문제는 그러니까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에서 수임을 한 것이고요. 이 김오수 후보자는 그 관련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31일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청와대에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요. 네네. 국민의힘은 대단히 단호한 입장이고요. 네네. 민주당에선 그러면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 후 청와대 송부 절차를 밟으실 겁니까? 뭐 그것을 뭐 미리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예, 그 청문회의 진행이 그렇게 됐으니만큼 야당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우선은 최선을 다하시고 기한이 네. 다 오면 아마도 그때는 다시 한번 단독 채택 여부를 뭐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네요.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열렸던 그 부동산 관련 정책 의원총회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재산세 완화가 당론으로 네네. 확정된 것인지, 그리고 됐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재산세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 사실은 이제 이 6억 이하, 그러니까 공시지가 6억이니까요. 네. 한 8, 9억 정도 됩니다. 실거래가로 보면. 네. 그 이하의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말에 이 올해 적용분부터 0.05%를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억에서 9억, 그러니까 이 판매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보면 한 8, 9억에서 11, 12억 정도 되는 네. 이 구간의 이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0.05% 네.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세율을 0.05% 인하하는 거라서요. 예. 실제로 보면 대상이 한 전국에 걸쳐서 44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44만 가구, 그러니까 그 주택 수가 그렇고요. 네. 44만 호에 대해서 평균 한 18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네.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 대상 그 정책이잖아요. 네네. 주택담보 인정 비율, 소위 LTV 완화. 그래서 네, 대출을 그 조건을 완화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의 경우,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뭐 부부 합산하면은 이제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로 네. 이전에는 8천만 원까지였는데 9천만 원까지로 좀 더 늘려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생애 첫 그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연소득 1억 원까지 네. 그렇게 이 대상을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기준도 이 그 투기 지역에서는 6억 원까지만 지원이 됐었는데 예. 9억 원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네. 또 조정 가능 지역의 경우에도 5억 원까지밖에 안 됐는데 8억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이제 그 LTV가 대개 50%에서 60% 뭐 이렇게 그 해서 주택 가격의 5, 60%를 대출을 해줬었는데요. 네. 최대 이제 그 10%를 더 이 확대를 해서 네. 이 60%, 70%까지 네.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무주택자가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이 실수요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그 대출 지원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좀 덜하도록 예.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네. 뭐 시장의 요구 그리고 네네. 뭐 실수 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신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예. 아마 잘 아시겠지만 범여권으로 불리고 있죠. 정의당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재산세 완화는 국민의 힘을 따라서 핸들을 꺾고 역주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대출 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 사라라면서 시한폭탄을 쥐어주는 꼴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일테면은 뭐 미국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걸 뭐 이렇게 저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나요? 뭐 네. 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네. 그런 이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이자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이제 그 가계대출,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부담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일종의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시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네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재산세의 경우에 이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하는 올릴 경우에 네. 이 9억 공시지가 9억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의 중위 가격이 9억입니다. 공시 가격 9억. 그러니까 서울시의 아파트의 이 그 하위 50% 그러니까 주택의 하위 50%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상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연히 이제 서민 또 중산층 중에서도 이를테면은 중하층에 대한 이 감면 조치고 이 감면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가계의 지출 여력이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감면되는 만큼 이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출 완화 부분도 실수요자를 엄격하게 이 따져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소득을 감안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채의 총액 관리를 하는 그런 또 관리 안전관리 방안 관리 방안이 좀 소위 말하면 이제 차주별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 DSR 방식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가계의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문제는 논의는 하셨죠? 근데 결론은 아직 안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도세 감면이나 종부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도 좀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서 그리고 이 특위에서 만든 안을 보면 양도세와 종부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이 중요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개편안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너무 이걸 끌 생각은 없고요. 6월 중에 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6월 중에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 특별공급, 소위 특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특공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이미 이제 세종시 입주가 시작하고 기관이 옮겨간 지 10여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특공도 지금 벌써 12년째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여부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세종시에서는 더 이상 특공을 없애달라 이렇게 이 당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세종시 특공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관평원 특공이라든가 세종시로 이전해간 공무원들의 특공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투기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만 하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투기 문제를 지적하려면 국회의원들 먼저 좀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이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부터 해놓고 국정조사를 하자.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